자, 전기기사 실기 별 2개짜리 2014년입니다. 자, 이제 2013년까지 했고요. 이제 2014년이에요.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림에 이제 접지장을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내는데 올바른 그림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접지극이고요. 얘네 두 개는 뭐예요? 보조 접지극이에요. 얘네 둘이는 보조 접지극이다. 그래서 보조 접지극하고 본 접지극하고 거리가 10m, 요거 10m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당연히 그죠? 이렇게는 안 하죠. 접지극 놓고 전압, 그다음에 전류를 공급해서 저항을 측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그림에서 보면 당연히 그죠? 그림 1번이 맞는 거죠. 올바른 그림은 그림 1번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리는데 이 거리에 비해서 그죠? 이 거리의 비가 얼마면 적당하냐는데 이것을 61.8% 정도의 거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61.8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려는데 그죠? 그 보통의 그죠? 보통의 이 거리들 지금 뭐예요? 전체 전류까지 그다음에 접지극 보조 접지극인데 전류 공급하는 데하고 전압 공급하는데 요 비율이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죠? 자, 보조 접지극을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이 보조 접지극 두 개가 구역 내에서 겹치지 않으면 오차가 굉장히 적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다? 61.8이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61.8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그래서 61.8의 법칙이 어디하고 어딘지 거리 잘 확인하세요. 본 접지극에서 전체까지, 그 다음에 전압까지, 그죠? 요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13번이에요.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SVC라고 하죠. SVC, 그죠? SVC는 스태틱 볼테이지 스태틱 바 컴펜세이터예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는 정지형이고요. 바는 무효전력의 단위죠. 보상기입니다.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기인데 얘네들은 이제 조상설비들을 쓰는데 우리가 조상설비를 했을 때 뭐뭐 나왔어요? 동기조상기나 불로 리액터나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를 했는데 얘는 L로 공급하고 그러니까 얘는 지상, 얘는 진상, 얘는 진지상이 다 됐지만 얘네들이 지금 진지상이 다 공급되는 이 동기조상기는 회전기이기 때문에 그걸 정지형으로 바꿔서 스위칭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상, 지상으로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CR이라든지 GTO라든지 이런 어떤 스위칭 소자들을 통해서 진상하고 지상의 어떤 무효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장치다. 즉 동기조상기처럼 진지상이 다 되지만 얘가 회전기로서 갖고 있는 약점을 얘들은 정지형으로 쓴다. 한국전력은 동기조상기는 안 쓴 지 오래됐고요. 대부분 다 SVC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SVC에 대한 거는 아주 기본 사항이 되는 거지 이건 뭐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 확인하시고요. 14번째입니다. 단상 이선식의 220V 형광등이 100VA의 50등, 백열등은 60W의 50등인데 16A 분기회로수는 얼마냐? 형광등은 역률이 80이고 전등은 수용률이 80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죠?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전등부와 전체가 형광등 배역 다 해서 수용률은 80%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분기회로수니까 분기회로수는 어떻게 했어요? 볼트 암페어에 전압 곱하기 분기회로의 전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분기회로 전류를 16A라고 이미 지정을 해놨고 그 다음 뭐예요? 볼트 암페어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형광등은 역률이 80이고요. 백열등은 별다른 얘기 없으면 백열등은 역률 얼마예요? 역률 100이죠. 왜? I제곱 아래 열에 의해서 발광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역률이 100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죠? 백열등의 경우에는 무효분이 없지만 형광등의 경우에는 유효분도 있고요. 무효분도 있을 거예요. 형광등은 아예 그래서 VA로 줬단 말이죠. VA로. 그럼 100VA라고 보면 유효분은 역률이 80%니까 80W가 되는 거고 무효분은 0.6이 되죠. 사인은
60바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열등의 경우에는 분류를 한 거예요. 백열등의 경우에는 유효분이 얼마입니까? 한 등당 유효분은 60W고요. 무효분은 그렇죠? 역률이 100이다 보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놔버릴 수 있잖아. 바로 루트. 얘들 유효분 2개. 80 플러스 60의 제곱. 그죠? 플러스 무효분은 얼마예요? 얘는 60만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했는데 중요한 건 이 16A, 220에 16A라고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개다. 형광등도 50등, 백열등도 50등이니까 전부 다 등수 50등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할 때는 수용률이 있으면 적용한다 그랬어요. 0.8만 적용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1.73 나와요. 답은 뭐예요? 16A 분기 2회로입니다. 무조건 올린다고 그랬죠, 분기로는. 자, 그래서 16A 분기 2회로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역률이 다른 2개는 그냥 더할 수 없고요. 형광등을 문제에서 아예 피상전력으로 줘버렸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맞추라고 일부러 이렇게 낸 형태다라고 보셔야죠. 자, 15번입니다. 다음에 논리식을 간단하게 하시오 그랬더니 얘들은 그럼 뭐예요? 결국은 얘들은 부울대수 형태를 이용해라. 부울대수 형태를 이용하니까 A, A고요. A의 B고 A의 C예요. A, A는 A 하나로 할 수 있죠? A가 뭐 100개 있어도 하나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A로 묶으니까 1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결론은 뭐예요? A예요. A가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결론은 A다. 이렇게 하나 풀어냈고. 두 번째 문제는 A의 바의 C하고요. BC, AB, B의 바의 C예요. 자, 요거는 얘는 안 되고요. 얘도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B의 바 C 요거는 2개는 공통으로 잡아놓고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A 바의 C하고 그 다음에 공통 잡을 수 있는 애 빼고 A, B로 놓고요. B의 C하고 B의 바 C로 이렇게 놓으면 요거는 정리가 되죠. C에 B 플러스 B의 바니까 C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A 바의 C에다가 C 하나 남고 A, B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죠. 일단 풀어놓고요. A, B는 어차피 공통으로 묶일 게 없으니까 놔두고요. C로 묶으니까 얘네 둘이를 1 플러스 A의 바 같으면 그냥 C죠. 그러니까 AB 플러스 C의 형태다. 더 이상은 줄일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얘들은 이제 질문이 조금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학교에서요 디지털 배울 때 칼로맵을 했는데 칼로맵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간단히 하라는 건요. 부울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16번째입니다.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도체 방식에서 복도체 방식을 단도체와 비교했을 때, 자, 복도체나 다도체 방식이에요. 얘네들을 장점 4가지, 단점 2가지예요. 그래서 장점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코로나의 발생을 억제한다. 코로나 임계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이 억제된다 이거죠. 앞에 코로나 임계전압이 상승한다는 얘기 했으면 더 좋은 답안이 됩니다. 두 번째는 L이 줄고 C가 느니까요. 그다음에 뭐예요? 송전 용량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안정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덕턴스가 감소되고요. 정전 용량이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굉장히 장점으로 보는데 단점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뭐야? 건설비가 고가가 된다. 건설비가 돈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건설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단락시 같을 때 대전류가 흐르면 뭐라 했어요? 소도체 간에 흡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스페이서라든지 이런 대책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복도체나 다도체는 어떤 그 선로의 꼬임 현상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꼬임 현상.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그죠? 그 다음에 단점은 2가지 정도를 넣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그저 전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걸 뭐 틀려서는 안 되죠. 17번입니다. 변압기 한 대 용량이 100이고 철선이 120이에요. 동선이
200인데 변압기 두 대를 이용해서 V로 계산했어요. 전부하 효율을 계산해라. 전부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용량에다가 역률, 변압기 용량에 역률 하시고 철손, 동손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기가 될 텐데 출력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변압기가 단상 변압기 한 대 얘기고 여기는 삼상으로 V 결선했다는 게 일단 삼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니까 이 출력 계산할 때 뭐야? 루트 3,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V 결선하면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량이 루트 3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요. 역률은 2분의 루트 3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KVA니까 10의 3승 해줄게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루트 3 곱하기 100 곱하기 2분의 루트 3에 10의 3승. 이제 와트로 계산하면 되죠? 자, 그래서 철소는요. 철소는 얼마? 120와트. 자, 그 다음에 동소는 얼마입니까? 동소는 200와트예요. 이렇게 해서 다 틀렸죠. 왜? 지금 단상 변압기일 때는 한 대씩만 하면 되는데 두 대를 썼어요. 그러니까 철선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아, 철선이 한 대당 120이니까 두 대를 계산해야 된다. 동선도 어떻게 돼요? 한 대당 200이지만 그죠? 두 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중에 요 2를 안 넣어서 틀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루트 3 곱하기 100인지 모르고 그냥 100에다가 역률 2분의 루트 3 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굉장히 오류가 많았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확인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99.58%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잘 확인하세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14년 하고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자, 18번입니다. 전격이 1차가 6600, 2차가 210인 단상 변압기 두 대로 V 결선한대요. 6600대 210짜리인데 V 결선에서 승합기로 접속한대요. 자, 승합된 전압 V의 하이는 1 플러스 권수비분의 1의 V로라고 그랬어요. 자, 승합된 전압 잘 보세요. 1 플러스 얼마요? 6600분의 210이 될 거고요. 1차 측에다 얼마 걸었다 그랬어? 6300 걸었다 그랬어요. 이 문제는요, 필기시험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필기시험만 제대로 했어도, 그죠? 그랬더니 6500볼트가 나왔어요. 필기 때는 6500이었는데 사실은 실기니까 소수 둘째짜리까지 표현하니까 6500.45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그죠? 이거 뭐예요? 단권 변압기죠? 단권 변압기예요. 그래서 단권 변압기로 결선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얘들을 어떻게 결선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자를 좀 빼봅시다. 이렇게 단자를 좀 빼봐요. 이렇게. 저는 이제 단자를 이렇게 빼놓고 그리는데 단자를 빼놓고 그리고 2차 측에 가서 보니까 일단 V 결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단상 변압기 두 대를 V 결선하면 둘이 연결해서 하나 쓰고 각각 하나 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그대로 일단 여기다 공급을 해버려요. 하나는 공통으로 잡아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빼서 출력으로 하나 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V를 썼으니까 여긴 U단자를 하나 빼서 써요. 그럼 여기 U를 연결한 것처럼 V는 여기다 서로 연결을 해버리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선씩 썼잖아요. 두 선씩 썼는데 여기서 보면 상당히 그죠?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여기에 U하고 V, 즉 얘네 둘이를 연결했던 부분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U하고 V 이렇게 두 개를 U하고 V를 연결해서 썼던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러고 났을 때 여기서 U단자에서 뽑은 거예요. 자,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V단자에서 바로 쭉 뽑아가지고 그죠? 쭉 뽑아서 쓰는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죠? 시험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암기를 좀 하고 계셔라 이런 얘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회차로 갑니다. 2회차도 2번 나온 것들 찾아볼게요. 7번입니다. 22,900 중성선 다중접지고요. 전기전압이 13,200이네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알아야죠. 3상 4선식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은 선간전압이 지금 얼마라는 거냐면 22,900이라는 거고요.
이 상전압이 13,2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선간전압이 22,900이고 1차를 Y, 2차를 델타로 결선했어요. Y 델타 결선을 했습니다. 2차 측이 Y면 1차 측을 접지를 하겠지만 2차 측이 그죠? 만약에 Y 델타고 1차 측이 Y면 접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죠. 1차 측 변압기 1차 측 Y 결선, 그죠? 당구장 표시하에 있는 여기에 그죠? 접지를 하냐 안 하냐? 접지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접지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접지했을 때 한 상이 끊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생각돼요? 결상이 되면 결상이 오면 역V 결선, 즉 델타 결선일 때는 한 상이 결상이 되면 V 결선으로 가지만 Y 결선은 역V 결선이죠.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삼상의 델타나 Y로 공급하면 3K지만 V 결선의 형태는 루트 3K이다 보니까 여기는 부하는 750이나 되는데 여기 지금 250짜리 3대를 공급했으니까 이게 맞아 들어갔는데 여기가 만약에 한 루트 3 곱하기 250 해가지고 그렇죠. 약 500도 안 돼 버리면 부하에 과부하 걸리는 거죠. 그래서 1차 측은 접지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접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역부위 결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하 쪽에 과부하가 걸릴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합니다. 이것은 이 7번 문제는요. 한국전력의 공식 발표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연결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입니다. 퓨즈 링크는 몇 암페어짜리냐? 퓨즈의 전격 전류는 그렇죠? 변압기에 전격 전류를 구했다면 이 변압기 전격 전류 그냥 쓰는 게 아니라 1.5에서 2배 정도 합니다. 보통 1.5에서 2배 정도 해요. 보통은 2배가 제일 많은데요. 하여튼 보자고요. 그럼 전격 전류를 구해봅시다. 변압기 전격 전류. 루트 3 곱하기 전압 22,900이에요. 또 여기 13,200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성간전압이죠. 얘는 상전압이에요. 자, 그래서 250kV짜리 3대. 거기다가 1.5에서 2배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게 28.36에서 37.81이 되니까 이 중에 그죠? 가운데 정도 들어있는 거 찾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예시를 줬어요. 이제는 다 예시를 준다 그랬어요. 20, 25, 30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 얼마요? 30A짜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주어진 논리에 논리식을 쓰고 유접점 시퀀스를 그려라는데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죠? 자, A, B, S는 뭐예요? A, B, 그죠? 그 다음에 C도 엔드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D네요. 뭐 이거 유접점 시퀀스 그리라고 하는데 원래 도면은 문제에서의 도면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리시면 되죠. A, B, C, D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저보다 잘 그래 이제. 점 잘 찍으시고요. 그렇죠? 점 잘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였어요. 굉장히 이건 쉬웠던 문제죠. 11번입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면 병렬 콘덴서니까 부하의 역률 개선이에요. 그 역률 개선을 했을 때 우리가 목적이 뭐냐는 거야. 자, 1번이 뭐라 했어요? 전력 손실이 감소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압 강하가 감소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설비 용량에 여유분이 발생한다 그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전기 요금이 절감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목적에 의해서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쓴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15번입니다. 방폭형이에요. 방폭형 전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조 종류 세 가지라 그죠? 가스나요 분진에 의한 폭발 위험 장소에서 전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가스나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전동기를 하는 경우에 그죠?
이 증기가스나 분진의 어떤 증기가스 분진의 그죠? 분진이 폭발하는 경우에 대해서 견디는 구조를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견디는 구조를 방폭형 전동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폭 구조의 종류를 여러분들 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폭 구조의 종류를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예전과 그죠? 예전과 조금 다른 것은 그죠? 예전과 좀 다른 것은 이렇게 방폭 구조할 때 방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EX예요. EX. 옛날에는 그냥 D, I, O, P 이렇게 썼는데 EX.D, EX.I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이제부터는 그죠? 이렇게 바꿔놓고 그죠?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방폭형 전동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방폭 구조의 종류는 뭐 많이 있죠. 내압 방폭 구조가 있고요. 유입 방폭 구조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본질 안전도 있고요. 안전 증가도 있고요. 그렇죠? 특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요 중에 세 가지 쓰는 거니까 요거는 확인하시기 바래요. 열여덟 번째입니다. 비상용 발전기입니다. 비상용 발전기 질문이에요. 600kW 역률이 80%, 효율이 85%의 일반적인 부하에서 발전기의 출력을 구해라. 발전기의 효율은요.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렇죠? 발전기의 그 출력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런데 발전기의 그 비상용 발전기의 출력을 공급하라고 했는데 어디다 공급하는 거예요? 부하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부하에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그죠? 부하에 공급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 효율들이 지금 뭐야? 이거를 지금 보시더니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출력이면 입력에다가 효율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력이라 그러면 입력하고 효율을 곱해야 되는데 왜 교재에는 나눠져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내용을 한글을 잘 읽어. 600kW 역률 80% 효율이 85%의 일반적인 부하야. 부하. 즉 뭐냐면 발전기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부하로 간 거야. 그렇죠? 맞아요? 부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하에 대한 거고 이건 지금 발전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하 쪽으로 공급이 되는 부하의 입력 쪽으로 본다면 부하의 입력을 발전기 출력으로 대체한다면 여기서는 입력으로 본다면 무슨 입력? 부하의 입력이 발전기 출력이니까요. 발전기 출력은 뭐의 입력이다? 부하의 입력이다. 지금 이 내용은 전부 다 부하에 대한 얘기잖아요. 부하 입력은 효율에 대해서 부하의 출력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죠? 부하의 출력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부하가 지금 600kW고요. 역률을 0.8 하면 kVA 나오겠죠? 거기다 효율을 85% 하니까 이것이 얼마 나왔냐? 882.35 kVA 나왔으면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뭐가 된 거다? 부하의 입력이니까 그것이 발전기의 출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잘 그어놨어요, 제가. 여기까지 일반적인 부하야. 부하에 들어가는 애예요. 그거를 발전기의 출력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효율 85%는 발전기의 효율이 아니야. 부하의 효율이 돼야 되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발전기실. 그죠? 선정 조건은 세 가지만 써라. 너무 많죠? 첫째는 뭐예요? 기기 반출입에 용이한 장소. 그 다음에 배기가 잘 되는데, 그죠? 그죠? 배기가 잘 되는 곳.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곳. 뭐 등등등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운전이 용이한 데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축전지실과 인접할 것. 발전기 대신 축전지실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전기에, 그죠? 병렬 운전 조건 네 가지 써라. 그랬더니 뭐예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되고, 주파수 같아야 되고, 파형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효율을 출력을 구하라니까 효율로 나눠져 버리는 게 아니고 곱해버려 가지고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3회차로 갑니다. 3회차로 가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많이 그죠 말씀드리는데, 대지의 고유 저항률이 405ohm이에요. 그래서 5ohm예요. 그래서 대지의 고유 저항률은 405ohm다. 요거 하나 체크를 해놔야 되고요. 직경이 19mm, 2400mm 접지봉이에요. 그죠? 접지 저항을 계산해라 했어요. 접지 저항을 예전에 계산할 때 R을 그죠? C분의 로 입실론으로 해서 자기약 시간에 계산했던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접지봉이라고 한다면 저항은 얼마요? 2파이 L분의 로우에, 그죠? 2파이 L분의 로우에 Ln A분의 2L로 한다. 요게 이제 공식이죠. 이건 사실 유도하는 것보다는 공식을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길이는 2400m라니까 2파이 곱하기 2.4, 2400mm니까요. 그 다음에 로우는 400이에요. 보다 그죠? ln 2 곱하기 2.4고요. 반지름이니까요. 지름이 19mm 같으면 미터로 바꾸면 0.0019가 됐죠? 얘를 2로 나눠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계산을 이렇게 했더니 얼마 나왔다? 165.135ohm이 나왔습니다. 165.135ohm이 돼요. 여덟 번째입니다. 어느 공장에 어느 날 부하 실적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산업기사에는 별 5개짜리예요. 근데 기사에는 이제 별 2개 된 거죠. 그런 게 이제 몇 개 있죠. 어느 공장에 어느 날 부하 실적이 1일 사용 전력량이 192고 1일 최대 전력이 12kW예요. 최대 전력이 전류가 34A였다면 질문에 답해라. 공장은 220V 11kW짜리 유도 전동기를 부하 설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부하율이에요. 1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전력에 대해서 평균 전력 곱하기 100인데, 우리가 뭘 말씀드렸냐면 이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되는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1부하율이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24시간이었다라는 게 기본이죠. 자, 여기서 들어가면 자, 최대 전력은 얼마? 1일 최대 전력은 12kW고요. 하루에 192kWh를 썼어요. 몇 시간? 24시간입니다. 곱하기 100 했더니요. 66.67%예요. 자, 두 번째는요.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역률이에요. 역률은 피상 전력 대비 유효 전력 곱하기 100이죠. 뭐일 때요? 최대 전력일 때, 최대. 요거 다 최대일 때. 최대일 때라고 보면, 자, 최대 전력은 12kW라고 좀 전에 했어요. 그렇죠? 12kW 최대 전력. 이때 피상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3에 VI 하면 되는데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220.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가 나와 있어. 34A로 곱하기 100 해서 계산을 합니다. 92.6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기사에는 별 5개짜리예요. 근데 그죠? 전기기사에서는 별 2개짜리로 온다. 자, 기자재가 주어져 있습니다. 전압전류계법으로 그죠? 저항을 구하는 방법. 자, 요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원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저항이 있고요. 전원전압을 2라고 놓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고 이 회로에 여기 저항이 RS라면 이 저항 양단에 전압을 재보면 결국 RS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전류계 측정값 대비 전압계 측정값 하면 그냥 나와버리겠죠? 맞아요? 2번은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되는 거는 그죠? 확인되는 거는 잘 따져서 그죠? 따져서 하시면 되고요. 요것들을 요렇게 그죠? 배치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얘들 둘이는 병렬로 연결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을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직렬로 연결하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안 돼. 여기 잘 봐. 전력에 기전력의 플러스 그거하고 전류계 하나.
기전력의 플러스하고 전류계 하나. 그 다음에 전류계하고 이 전류계하고요. 전류계 뒷단하고요. 전압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씁니까? 전압계하고 얘는 저항은 연결이 됐고요. 얘들을 쭉 빼서 어디로 가요? 전원 쪽하고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고 얘를 따라서 그리는 거지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거는 제가 여기다 그려놓은 예시가 있는 거고요. 사실 얘들은 그냥 그거 보고 연결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했다 이거죠. 자, 15번째 문제입니다. 피레기의 기능상 필요한 구비조건이요. 피레기 구비조건을 내가 있어라. 이건 뭐 여러분들 단답에도 있고요. 수변전 설비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레기에 필요한 구비조건 뭐예요? 상용 주파의 방전 개시 전압. 피레기 단자에 상용 주파 전압을 가했을 때 방전이 시작되는 전압이죠. 이것은 높을 거, 높아야 방전을 시작해라. 두 번째, 충격파의 경우에는 충격파는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된다. 그죠? 충격파를 피레기 단자에 인가했을 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즉 충격파가 오면 전압이 낮아도 방전을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제한 전압은 피레기가 처리하고 남은 전압이기 때문에 이 전압이 높으면 뒤에 있는 변압기에 절연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야? 속류 차단 능력이 우수해야 된다.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피레기의 설치 장소는 산업기사 쪽에서는 매번 쓰라고 나오고 공사기사나 산업기사도 매번 쓰라고 나오는데 전기기사에는 사실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요 근래는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거 설치 장소, 피레기 설치 장소 쓸 때 가공전선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이 안에서 빠지면 4개 쓰라는데 4개 중에 가공전선이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빠지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발변전소나 이에 준하는 장소, 가공전선의 인입구, 인출구예요. 어디라고요? 가공전선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야?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에 고압측이나 특고압측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가공전선이란 말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기됩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고압이나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예요. 여기는 인출구가 없다 그랬죠? 여기도 가공전선이란 말이 나와요. 네 번째 마지막은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가공전선이 있죠. 이게 가공전선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시험 봤는데 나는 이거 썼는데 가공전선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좀 오류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그 설비 기준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비 기준 문제가 제일 좋아요. 왜? 법규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해버리면 되거든요. 자, 16번째입니다. 3150대 210짜리 변압기 용량이 250, 200이에요. 자, 변압기 A를 250kV라고 하고 B를 200kV라고 해봤을 때 얘네들이 퍼센트 가가 2.5%, 얘는 3%라 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병렬합성 용량을 구해라. 둘이 구해서 450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퍼센트 강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450보다 크게 나왔다?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개 합쳐서 그보다 많은 용량은 나올 수가 없어요. 계산을 했더니 450 나왔는데요. 일단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실무에서는요, 보통 용량이 크고 강화가 적은 쪽은 일단 다 써요. 병렬 쓸 때. 그러면 얘들만 가지고 B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PB분의 PA는 퍼센트 GA분의 퍼센트 GB 하고요. 자기 용량으로 이렇게 환산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분담 용량이잖아요. A는 2.5%, B는 3%, B는 200, 얘는 250이었어요. 이게 됩니까? 계산했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계산했더니 2분의 3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요게 전체가 2분의 3이니까 PB는 PA의 3분의 2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A에서 공급했던 건 얼마예요? A는 그냥 다 쓴다 그랬잖아요. 250에 3분의 2만 공급하니까 이게 166.67 kVA를 B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166.67을 하니까 이 둘이를 더해서 보니까 416.67 kVA예요. 역시나 둘이 합친 것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기할 때도 적어지는 부분만 찾아도 이건 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하는 방법으로 적용하는 게 좋지, 혹시 그저 이상한 계산법 들이대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8번째요. 그림과 같이 3330식 배전선로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시오.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은 일단 0.5 오hm/km입니다. 킬로미터당 0.5예요. 이 급전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급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고 하니까 잘 보세요. 역률이 1이고 역률이 0.8이고 역률이 0.9예요. 아, 이거 역률이 다 틀리네. 그러면 전체 전류를 구해봅시다. 전체 전류를 구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이건 상식이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다. 전압을 기준으로 항상 부하에서는 전류가 늦기 때문에 역률이 발생하고요. 이때 이 전류의 크기를 I라고 그러면 이쪽은 그죠? I의 코사인 세타, 전류의 유효분, 이쪽은 전류의 무효분이에요. 별다른 얘기가 없지만 지상 역률로 봐야 된다 했어요, 부하는. 그러면 전류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가 돼야 될 거예요. 왜? 사상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필기할 때부터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필기를 하도 외워서 오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이 풀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전체 전류는 얘는 역률이 1이니까 사인은 0이니까요. 그냥 10A 될 거고. 얘는 얼마입니까? 20A인데 역률이 0.8이니까 사인은 0.6이 됐을 거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20A인데 역률이 0.9예요. 사인은 얼마예요? 루트 1-0.9의 제곱이 됐겠죠. 자,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44-J에 그죠? 20.72가 나온 거예요. 전류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루트 44의 제곱 마이너스 20.72의 제곱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48.63A예요. 이 바보가 있어. 뭐냐면 이 시험 보는데 10, 20, 20, 50A 이렇게 답을 쓰는 바보가 나온다는 거야. 왜? 공부를 안 하니까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혼자 가채점 하니까 90점이라는 거죠. 그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죠? 계산해서 우리가 확인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두 번째는요, 전체 선로의 손실이에요. 전체 선로의 손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좀 전에 구했죠. 1번에 48.63A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손실은 삼상삼선이니까 3배의 전류의 제곱 R이 돼요. 그러면 손실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3배. 여기서 여기까지 손실은 얼마예요? 48.63의 제곱에 I제곱 R. R은 0.5인데 몇 킬로? 3.6kg예요. 이게 됐습니까? 플러스. 이제 요 선로의 손실을 구해보는 거죠. 이거는 그냥 빼놓은 거고 선로는 실제 여기 있단 말이죠. 부하는. 자, 그래서 3배에다가 10의 제곱 곱하기 1kg 곱하기 0.5.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여기는 20A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20A예요. 그래서 계산하려니까 선로 길이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지금 2kg인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이거 화살표 쭉 당기면 여기가 그냥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부하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중심점에서 여기는 얼마? 1kg, 여기는 2kg니까 여기는 손실 구할 게 없고 선로가 없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3배 20A 제곱에 몇 킬로예요? 2kg가 있다. 0.5 해서 계산을 한 거죠. 했더니 14,120점, 그죠? 14,120.34의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뭐가 있냐면 여기도 거리가 있잖아요. 어디 있어 거리가? 여기 1km. 그래 좋아. 여기는 2km. 여기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실 보세요. 본에서 일루 손실이죠. 선로 손실이잖아요. 얘네들은 화살표를 여기다 당겨놓으면 되잖아요. 다. 세 개를 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는지도 정확하게 그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연도 문제 풀 때는요. 저도 그렇지만 뭐 그냥 그 풀어주는데 급급해가지고 설명을 자세히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별 2개 하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014년도 그죠? 별 2개짜리였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